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목격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해야 할지, 아니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 앉아 있을지, 회사에서는 동료의 아이디어를 가로챌지, 아니면 정직하게 협업할지, 이런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이익을 취해라라고 속삭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길을 걸어라라고 외칩니다. 이 갈등은 비단 현대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중국 고대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정확한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결리망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 말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기원전 7세기, 중국은 춘추시대라 불리는 격동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주나라의 왕실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각지의 제후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서로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 말기 세도 정치가 횡행하던 시절처럼 중앙 집권 체제가 흔들리며 사회 곳곳에 도덕적 공백이 생겨나던 때였죠. 특히 제후국들 사이의 외교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이 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조약과 맹세는 휴지 조각처럼 쉽게 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전통적인 의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난 공자는 어릴 때부터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의 고향인 노나라 역시 정치적 암투가 끊이지 않았고, 권력자들의 배신과 모략이 일상이었죠. 젊은 공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 손해와 이익만을 따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공자는 답을 찾기 위해 고전을 연구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그리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의를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공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느 제후는 동맹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적국과 손을 잡아 더 큰 이익을 취했습니다. 신하들은 주군의 은혜를 저버리고 더 높은 복록을 주는 다른 나라로 투항했죠. 상인들은 친구를 속여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려 했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재산을 둘러싸고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공자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제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 자공이 장사를 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다며 기뻐하자 공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느냐?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이냐? 자공이 머뭇거리자 공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익 앞에서 의리를 저버리는 것은 배고픈 짐승이 먹이만 보고 달려드는 것과 같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바로 의리를 지킬 줄 안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공자의 이런 생각은 후에 논어에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죠. 이는 견리망의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당부한 핵심 덕목이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금덩이를 발견했다고 해보자. 그것을 주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짜 군자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떨어졌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견리사이다. 반대로 견리망이는 금덩이만 보고 주인이나 사연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행동이었습니다. 공자가 죽은 후 약 100여 년 뒤 맹자가 등장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맹자가 살던 전국시대는 춘추시대보다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각국이 부국 강병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죠. 맹자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며 공자의 가르침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여러 제후들을 만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입니까? 아니면 인의입니까? 어떤 왕이 당연히 이익이 우선이지 않겠소? 라고 답하자 맹자는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이익만 추구한다면 신하는 왕을 배신하고 자식은 부모를 버릴 것입니다. 결국 왕 자신도 더 큰 이익을 쫓는 자에게 밀려날 것입니다. 맹자의 이런 논리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덕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리망이가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죠. 맹자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는 강력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 강병을 이뤘습니다. 진시황은 오직 이익과 실용만을 추구하며 천하를 통일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리와 도덕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진나라 조정에서는 신하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했습니다. 부자 간에도 서로를 믿지 못했고 형제끼리도 경쟁자가 되었죠. 모든 관계가 이익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진시황이 죽자마자 진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진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결리망이로 세워진 제국은 결리망이로 인해 멸망한 것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 그의 신하들은 진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며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나라의 학자들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 결리망이라는 표현이 사자성어로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의 역사가들은 춘추 전국 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인물들의 행동을 평가할 때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저 사람은 결리망이의 전형이다. 결리망이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서 결리망이는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도덕적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결리망이라는 개념은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이죠. 2008년 금융위기도 어찌 보면 결리망이의 현대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춘추 전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유혹은 더욱 다양해졌죠. 주식 투자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SNS에서 과시하기 위한 소비, 현대판 이익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2500년 전 공자가 했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잃지 말라는 경고죠. 결리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의리와 원칙을 지키며 살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익은 잠깐이지만 의리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결리망이했나 아니면 결리사이했나? 이 간단한 질문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